MBN 뉴스 8 오늘의 주연이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가 사흘째를 맞는 북측과의 실무 접촉 뒤 취재진을 향해 엄지를 들어올리는 등 밝은 협상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협상에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 하노이를 곧 방문할 것이라고 베트남 외교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취재할 2,50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을 맞을 국제미디어센터도 오늘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존 볼턴 미 국가안보회 보좌관이 베네수엘라 유혈 사태로 인해 방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직접 조율에 나서려던 청와대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경제 수치 등이 담긴 북한의 첫 경제 개괄서를 MBN이 입수했습니다. 일종의 경제개발 지침서로 북미 회담이 잘 풀릴 경우 외자 유치 등을 고려해 펴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주자들이 오늘 MBN에서 마지막 TV 토론회를 갖고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세 후보는 박근혜 탄핵, 태블릿 PC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수도권 대규모 화훼단지에 불법 영업을 하는 화물차들이 활보하며 탈세를 일삼고 있습니다. 불법 운송 차량을 알선해주는 무허가 업체들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파 시작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의 보도 내용인데요. 다만 이 전용 열차에 김 위원장의 탑승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근희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조금 전 러시아 국영 매체 이타르타스 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오늘 오후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북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오늘 오후 5시에 베트남 하노이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 열차로 중국을 관통해 베트남에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김 위원장이 실제 이 열차에 탑승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열차는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을 통과해 중국 베이징, 광저우를 거쳐 베트남의 랑선성 동당역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용 열차는 안전을 위해 시속 60km 정도로 달리기 때문에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까지 무려 사흘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동당역에서 다시 베트남 하노이까지 승용차로 2-3시간 더 이동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상회담 전날인 26일까지 하노이에 도착하기 위해 열차가 오늘 미리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매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오늘 오후 5시 평양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로 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이 열차에 탔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용 열차의 시속은 최대 60km로 베트남까지 4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정상회담 전날인 26일쯤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네,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실무 협상이 사흘째 열렸는데요. 오늘은 40분 만에 협상이 끝났습니다. 보통 너댓 시간에 했는데 오늘은 너무 빨리 끝나서 뭔가 이거 틀어졌나 했는데 스티븐 비건 미 대표가 엄지척을 기자들한테 보여줬더라고요. 잘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노이 현지에서 연장 기자입니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탄 흰색 승합 차량이 의제 실무 협상장을 빠져나옵니다. 뒷자리 상석에 탄 비건 특별대표가 취재진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립니다. 옆에 탄 앨리슨 후커 미 백악관 NSC 한반도 보좌관의 입꼬리도 함께 올라갑니다. 잠시 뒤 다시 호텔로 돌아온 비건 특별대표는 이례적으로 호텔 로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연신 웃는 얼굴로 북미 간 의제 실무 협상에 성과가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어제까지 이틀에 걸쳐 12시간 동안 실무 접촉을 이어간 북미 의제 협상단은 오늘은 40분의 짧은 만남 뒤 더 이상 실무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이번 정상회담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회담 전날인 26일에 하노이에 도착할 가능성이 큰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는 JW 메리어트 호텔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차량인 더 비스트가 오늘 JW 메리어트 호텔에 주차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경호 인원 200여 명은 오늘 하노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경호 동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노이에서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베트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는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응우옌 푸쫑 베트남 주석의 초대를 받아 베트남을 친선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날짜와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고요. 국제 프레스센터 개소식도 열리면서 나흘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하노이 현지의 신재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옷차림을 보니까 그건 날씨가 좀 쌀쌀해 보이네요. 네, 하노이는 오늘 하루 종일 보슬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였지만 회담 준비 열기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와 관련된 공식 발표가 속속 나왔기 때문인데요. 우선 베트남 외교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하노이에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국빈 방문보다는 한 단계 낮은 공식 방문으로 김 위원장을 초청한 건데요. 북미 정상이 한 곳에 모인 자리에서 북한 지도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아직 김 위원장의 입국 날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오는 26일 방문이 유력합니다. 또 다른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 오후 5시쯤 베트남 소련 우호 노동문화 궁전에 마련된 국제미디어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식전부터 센터 근처에는 한데 묶인 북한, 베트남, 미국 국기와 회담 관련 입간판들을 볼 수 있었고 회담을 홍보하는 자전거 부대는 옷을 맞춰 입고 시내를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하노이 국제프레스센터에는 회담을 취재할 내 외신 2,500여 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베트남 하노이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가운데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하기로 예정됐던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방한 일정이 돌연 취소됐습니다. 2차 북미 회담을 앞두고 막판 중재를 하려고 했던 청와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이 무산됐습니다. 미 백악관 측은 볼턴 보좌관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 방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이 제공한 원조 물품 반입을 두고 군과 원주민 사이에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은 겁니다. 당초 볼턴 보좌관은 부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만나 한미일 3자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었습니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2차 북미 회담의 성공을 견인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었습니다. 급작스런 일정 취소로 막판 중재를 시도하려던 청와대 계획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볼턴 보좌관과 정의용 실장을 통한 양국 간 직접적인 사전 조율이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미 양국의 외교당국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한미 공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볼턴 보좌관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회담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북한의 첫 경제 개괄서를 MBN이 입수했습니다. 최근 발간한 이 책에는 북한이 처음으로 공식 경제 수치를 담았는데요. 아무래도 북미 회담이 잘 풀릴 경우에 밀려들 외자 유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3년 전 70일 전투가 끝나고 북한이 발표한 경제 지표들입니다. 공업 생산액적으로 144%로 넘쳐 수행되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공업 생산이 1.6배로 장성하는 눈부신 혁신이 일어났다. 목표한 금액은 알리지 않고 몇 퍼센트 달성했다고만 언급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랬던 북한이 경제 개괄이라는 이름의 자료집을 펴내고 과거 전력량과 광물량, 국가 예산의 정확한 수치까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로 치면 경제개발 지침서에 해당합니다. 정책이나 그다음에 경제에 관련된 자료들도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이 특징인데 투자 유치를 받고자 하는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공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매우 눈에 띄는 대목은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뭉치 외화를 벌어야 한다며 세계적 매장량을 자랑하는 광물 수출을 언급한 겁니다. 또 2010년 기준 북한 라선에 이미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이 넘는 외국 자본이 투자됐다며
앞으로는 원유 개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북한이 좀 산유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내용까지도 언급한 것은 원유 개발을 통해서 북한이 단기간 내에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금강산 관광에 대해선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했고 남북 경협의 사명은 끝났다고 밝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 남북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주자들이 오늘 MBN이 주최한 마지막 TV 토론에 참석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후보들은 전당대회 막판 논란거리로 떠오른 태블릿 PC 탄핵 문제를 두고서 물러섬 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다음 주 전당대회에서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되고 또 2등은 누가 될 것인지 요즘 화제인데요. 이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마지막 TV 토론회 참석차 MBN을 찾은 자유한국당 당대표 주자들. 오세훈 후보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거론하며 황교안 후보의 총공세를 펴니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근거가 뭡니까? 제 의견을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의견이시죠.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황 후보님, 이 국면에서 지금 빨리 빠져나가고 싶으신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황 후보의 선명한 입장을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좀 미안하진 않으십니까? 탄핵이 부당하다고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데 대해서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잘 보좌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긴 일에 대해서 새 후보자는 마지막 TV 토론회이니만큼 더 큰 지지를 호소했는데 황 후보는 과감한 혁신과 통합, 오 후보는 민주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후보, 김 후보는 젊은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모바일 투표를 마감하고 내일 시군구 현장 사전 투표와 모레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27일 대의원 현장 투표를 합산해 새 지도부를 발표하게 됩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네, 오늘 MBN에서 열린 마지막 TV 토론회에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거는 당대표로 결국 누가 뽑힐지가 되겠죠. 정치부 이정우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우 기자, 오늘 MBN에서 있었던 마지막 TV 토론회 후보들이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만큼 쉴 새 없는 공방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가 후보들 간 비중 있는 얘기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예. 김진태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예. 황이 나오면 뭐 땡큐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나 킬이 맞을 것 같다. 황나 땡이 아니라 황이 나오면 다 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런 생각이. 황나 킬, 황나 땡, 신조어가 막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대표가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총리였던 황 후보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예. 이 문제는 당대표가 돼도 재임 기간 내내 꼬리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권은 이 문제를 갖고 계속 황 후보를 밀어붙일 텐데 자신 있느냐. 그렇게 장군과 멍군을 주고받은 셈입니다. 네, 이 탄핵 문제가 이어지면서 말이죠. 황교안 후보가 수세에 몰리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최근에 새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요. 네.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재미있는 결과를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오세훈 후보가 선호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37%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응답자를 한국당 지지층으로 좁혀보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황교안 후보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얻으면서요. 여유 있게 1위를 차지한 겁니다. 네, 52%나 됐군요. 전당대회는 당대표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국당 지지층에서 이 고지를 차지한 황교안 후보가 유리하다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객관적인 수치상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국당 전당대회는 규정상 당원 투표가 70%,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이 됩니다. 예. 한마디로 당심을 얻어야지 당대표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황교안 후보가 유리한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예. 만약에 판세가 이대로 흘러간다면
남은 관심은 2등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게 되겠죠. 지금 세간의 관심은 1등보다 2등이 누가 되느냐에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한국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 수치에서 2위는 오세훈 후보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특히 오 후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에선 앞서 보셨던 것처럼 황 후보를 제치고 1위를 기록을 했죠. 예. 본인이 주장하는 확장성 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이 일부 증명이 된 셈인데요. 이 부분이 당내 지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황교안 후보를 위협할 동력이 될 것이냐, 이것도 관심거리입니다. 네. 여론조사대로라면 지금 저 세 후보 중에 김진태 후보가 황교안, 오세훈 양 거물 사이에 낀 것처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최근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김진태 후보가 두 사람을 거세게 밀어붙이는 그런 형국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선 김진태 후보 본인은요, 지속적으로 자신감을 사실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 경기도 성남에서 열린 합동연설회가 끝난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회견을 짧게 열었는데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네. 중요한 것은 책임 당원의 투표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 당원들의 뜻은 사실 공개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죠. 그래서 현재 책임 당원들의 뜻이 사실 무엇인가를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변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건가요?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합동연설회장으로 휩쓴 태극기 부대가 정말 풍문대로 대거 책임 당원으로 가입해 김진태 후보를 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판세가 예측 불가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오세훈 후보와 김진태 후보의 거센 위협 어떻게 보느냐, 제가 오늘 황교안 후보 측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래요, 그랬더니 태블릿 PC나 태극기 부대 이런 중요한 무기로 오세훈과 김진태 후보가 맹공을 퍼붓고 있는 건 사실이다. 네. 하지만 대세는 변함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어대황, 어차피 대표는 황교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여의도 안팎에서도 황교안 후보의 지지세가 1월 여의도에 등장할 때부터 상당히 높았고 예. 그 지지세가 이런저런 부침에도 크게 꺾이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진짜 결과는 역시 전당대회가 열리는 이달 27일 그때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네요. 네, 제1야당 한국당을 이끌 선장이 정해집니다. 이번 후보들 간의 논쟁이 대한민국을 더 낫게 만드는 토양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같은 시각 근처에서는 보수단체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5.18 망언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서울 청계광장에 모였습니다. 광주 등에서 상경한 2천여 명을 포함해 주최 측 추산 5천여 명은 한 목소리로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의 국회 퇴출과 5.18 왜곡 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 있는 김진태 의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5.18이란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란 잘못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일부 지자체장과 정치권 인사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는데 이것을 폭동이라고 왜곡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회 참석자들은 피켓 등을 들고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보수단체들은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벌였습니다. 김정일 고위신고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참석자들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촉구한 가운데 지만원 씨는 북한군 개입설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 영화 보시고 아니라고 북한군 안 왔다고 하실 분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행히 양측 간 충돌은 없었지만 5.18 망언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경찰과의 유착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클럽 버닝썬 논란을 두고 경찰이 뇌물 전달자로 추정되는 전직 경찰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검찰이 증거 부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7일 새벽 2시쯤 클럽 버닝썬에서 당시 18살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사건을 들여다본 강남경찰서는
별다른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과 버닝썬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버닝썬 측이 전직 경찰인 강모 씨 등 2명을 통해 경찰에 돈을 건네 봐주기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강 씨 등 2명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강모 씨에게 돈을 건넨 버닝썬 측 관계자 조사가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강모 씨 등 2명이 석방된 가운데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수사와 버닝썬 관계자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배욱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2조를 쏟아부어서 4대강 사업을 벌였죠. 이때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고 보 16개를 만들었는데 정부가 2번 바뀌었지만 10년도 안 돼서 보 일부를 철거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사회부 박호근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우선 어디에 있는 보를 없앤다는 겁니까? 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가 전국에 16개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중에서 이번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해체 방안을 제시한 곳이 충청권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그리고 호남 영산강의 축산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도로 좀 봤는데. 근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니, 멀쩡한 보를 왜 또 돈을 들여서 해체하려 하냐 이거 같은데 왜 해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도 이 보를 해체하느냐, 유지하느냐 이 판단하는 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요소로 검토한 것이 경제성이라고 얘기를 밝혔습니다. 경제성? 네네. 물론 해체를 하는데 비용이 들지만 그냥 둔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많은 유지 관리비가 든다는 건데요. 네. 게다가 해체했을 때 수질과 생태가 개선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근데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환경을 살리느냐, 지역 주민들을 살리느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이 중요하죠.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농사 지을 물이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공주보의 경우 지난해부터 개방을 해서 관찰을 해왔는데 이렇게 해체도 하기 전에 물을 흘려보냈는데도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고업용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 투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를 해체하기 전에 농업용수 확보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주보 지역 주민만 반대를 합니까? 나머지 2군데는 어때요? 나머지 2군데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대하는 보가 있다면서요? 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보를 관광산업과 연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나주시 같은 경우는 축산보 옆에 20억 원을 들여서 오토 캠핑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아, 나주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 철거 공사를 하게 되면은 오토 캠핑장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지 않을까 네, 물이 조심조사하고 없으니까.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여야의 반응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보 해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이른바 범진보 진영 정당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막대한 혈세 낭비 범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뒤늦게라도 문제 해결 방안을 나온 게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억지로 실시를 했고 정권 권력자들의 배만 불렸다. 그리고 가뭄 홍수 기능은 별로고 환경만 파괴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보를 개방을 해봤더니 강이 살아나고 새도 찾아오더라. 그러니까 해체해 나가는 게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해체가 낫다 이런 건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입장이 다르죠, 근데.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4대강 보호 철거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과거 부정일 뿐이다. 네. 그러면서 당내에서 4대강 보호 해체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정면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예. 특히 그 정진석 대책특위위원장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 그러면서 금강과 영산강의 물을 지키기 위해서 물 전쟁을 시작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환경부 결정에 대해서 무효 소송도 제기를 하고 보를 실제로 철거하는 공사를 시작하면 보호 위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이번 해체 방안 제시가 4대강 논란에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합리적인 해결 방안 뭐가 없습니까? 네,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도 너무 성급하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예. 해체도 너무 서두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의 사례는 보 하나를 철거하더라도 10년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10년씩이나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용수 해결 방안을 먼저 제시를 하고 해체를 하면 그만큼 반발을 줄일 수 있듯이 그런 방식으로 좀 길게 보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대강 사업 처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걸 전 정부의 잘못을 빨리 단죄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는 조금 뒤로 하고 길게 봤을 때 환경을 위해 꼭 해체를 해야 한다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어 봅니다. 박호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CNN 방송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갑질 폭행과 딸들의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을 대서특필로 내보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한진 일가의 갑질을 모두 알게 된 듯 싶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CNN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땅콩 분노 가족 속으로입니다. CNN은 생강 사는 걸 잊었다고 직원을 무릎 꿇리고 폭행했다, 늦었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침을 뱉었다 등 검찰의 공소장에 드러난 이 씨의 갑질 폭행 혐의를 낱낱이 소개했습니다. 이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을 전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은 견과류인 마카다미아 사진까지 인용해서 언급했습니다. CNN은 이번 스캔들은 한국의 기업과 정치를 지배하는 재벌 일가의 갑질에 대해 전국적인 논란을 촉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진 일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네가 죽어라! 동영상을 공개한 남편 박모 씨의 변호인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운전기사가 박 씨의 동선을 분 단위로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했다며 2중 3중의 감시망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씨의 주장은 허위라며 이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편의점에 승용차가 돌진하면서 편의점 점주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광주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짓던 집에서 불이 나면서 전소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1층 편의점 건물 안에 승용차 한 대가 처참한 모습으로 멈춰서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경기도 양주 백서급의 한 건물에 65살 이모 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돌진하면서 편의점 주인 47살 윤모 씨가 숨지고 손님과 운전자 이 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혈액 검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라며 인근 주유소에서 세차한 이후 차량이 역주행했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브레이크 등 차량 기능이 작동이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뻘건 불길이 주택 한 동을 집어삼켰습니다. 바로 옆집까지 옮겨붙은 불은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무섭게 타오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광주시 광산동에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짓고 있던 주택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남 창원시 팔룡동의 한 중고차 매매상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차량 11대가 탔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성산동의 한 도로에서는 쓰레기 수거 차량과 택시가 추돌해 하천변으로 추락하면서 수거 차량 운전자와 택시 승객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편의점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훔친 남성이 얼마 도망도 못 가고 붙잡혔습니다.
근처에서 교통 통제를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딱 걸린 겁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편의점에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짐 정리를 하던 점원이 달려와 담배 한 보루를 꺼내줍니다. 그런데 계산도 하지 않고 돌아서는 남성. 신고할 테면 해바라며 겁박을 하고는 태연하게 걸어 나갑니다. 놀란 점원이 주인을 불러 함께 남성을 뒤쫓아갑니다. 대로변에서 벌어진 쫓고 쫓기는 추격전. 바로 그때 주변에서 교통근무를 하던 경찰관들이 범행을 직감하고 남성을 쫓아가 한 번에 제압합니다. 한 여성이 뛰어오면서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소리치고 손에 담배를 들고 있는 걸 보고 이거 절도범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절도범이 붙잡힌 곳은 편의점에서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훔친 담배를 피워보지도 못하고 덜미를 잡힌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진짜 무슨 영화처럼 영화의 한 장면 막 달려오시더만 딱 잡아서 딱 그 제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순간엔 너무 감사해갖고. 경찰은 20대 남성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수도권 대규모 화훼단지에 불법 화물차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정식 면허를 받은 차량을 찾는 게 어려울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불법 화물차를 알선하는 업체도 성행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현장 취재 우종환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규모 화훼단지. 화훼단지를 오가는 화물차 대부분은 화물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흰색 번호판입니다. 현행법상 유료 운송은 영업 허가를 받은 노란 번호판을 단 화물차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차량으로 자기 물건을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불법 영업인 셈입니다. 다른 화훼단지 역시 흰색 번호판 화물차가 대부분. 생계를 먹고 와야지 무슨 어떻게 3천만 원이 어떻게 나?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 일대 화훼단지에서 이렇게 불법 영업을 하는 화물차는 집계가 어려울 만큼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들이 버젓이 유상 운송을 하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현장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불법 운송 차량을 알선해주는 무허가 업체들도 10곳 가까이 됩니다. 실제 취재진이 한 관계자와 돌아보니 불법 영업 알선 업체들이 비닐하우스나 가건물 형태로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 무허가 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화훼 공판장 지하에 버젓이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제한을 두고는 있는데 크게 이게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공사 측은 정상적으로 계약한 화훼업자가 추후 사무실 용도를 바꾼 거라며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용 번호판 전환을 시도하다 오히려 기사들의 반발을 사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탈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그걸 이용해서 저희 기사 3분의 2 이상을 빼가는 업체가 또 생겨버렸고. 불법 영업은 고스란히 탈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다 불법이지 뭐. 그런 거만 해야지. 세금 계산 세는 것도 못 될 거고. 없죠. 불법 운송으로 신고하지 않은 화물 운송 매출액이 이 일대에서만 월 수십억 원은 될 거란 게 단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을 담당하는 서울시는 제도 탓으로 돌립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다 보니 기사가 자가용으로 자기 물건을 운송하는 거라고 우기면 단속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불법 화물 영업과 이에 따른 탈세, 영업용 화물 차주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당국의 단속 의지도 능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해외에 다녀오면 그 나라 동전이 꼭 몇 개는 남죠. 외국 동전들을 다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려고 은행에 가면요. 수수료로 50%를 떼어가거나 거부당하기 일쑤입니다. 해마다 유입되는 외국 동전이 500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저에겐 지금 아랍에미리트 1디르함 동전이 10개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3,000원 정도인데요. 물론 소액이긴 하지만 버리기엔 분명히 아까운 돈이죠.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가서 한번 환전해 보겠습니다. 외환 전문 은행까지 찾아갔지만 아랍에미리트 동전은 취급하지 않는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디르함은 보편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시중은행 대부분은 엔과 달러, 위안화 동전 정도만 환전이 가능하고 그나마도 50%의 수수료를 뗍니다. 500엔이라면 2,500원 남짓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관이나 해외로 보내는 물류 비용을 고려하면 환전할수록 손해라는 게 은행 측의 해명. 민간 환전업체에선 그래도 15개국 동전을 환전할 수 있지만 지역이 제한적인 게 문제입니다. 규모가 커져야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려면 전국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여기서도 유통이 안 되면 수집 목적으로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집니다. 환전이 안 되는 만큼 사실상 가치를 매길 수 없어 1kg에 3만 원 이런 식으로 거래됩니다. 개별적으로 챙겨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무게당 100개, 200개당 이런 식으로 해서 무작위로 이제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매년 유입되는 외국 동전만 50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소비자의 편의와 재산 보호를 위해 은행 공동의 환전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지난해 11월 북한 귀임을 앞두고 잠적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후임이 조성길의 미성년 딸이 북한 정보요원에 납치돼 북한으로 보내졌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사대리는 조성길의 딸은 잠적한 조성길 부부에 의해 집에 홀로 남겨졌기 때문에 부모를 증오했고 조부모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평양에 가길 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초봄처럼 햇볕이 따스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대기질은 좋지 못했는데요. 내일도 서쪽 지방은 공기가 계속 탁하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광주는 종일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휴일 나들이 가기 참 좋겠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포근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2도, 광주는 16도로 평년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곳곳에 공기가 탁합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한낮에 서울이 12도, 대전이 13도로 오늘만큼 온화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1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음 주는 맑은 날들이 많겠고요. 당분간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실무회담 마친 스티븐 비건 미 대표가 엄지척하는 장면이죠. 차 타고 가면서 엄지척을 한 거라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회담이 잘 되니까 또 저런 포즈를 취한 거겠죠. 그렇겠죠. 네. 기자들이 보고 있는데 바디랭귀지를 구사한 거겠죠. 정앵커도 한번 해보세요. 저요? 네. 엄지척입니다. 날씨도 엄지척이고요. 북미 정상회담도 엄지척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엄지척 주말 보내세요. 네, MBN 뉴스팔 마칩니다. 행복하세요.